안녕하세요. 교행직 교육학 합격 설명회 그것을 하자고 요청이 와서 대략 한 30분에서 한 40분, 길으면 40분 요 정도 진행으로 궁금한 것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1번 커리큘럼, 2번 이거 설명회 하기 전에 사전 질문들을 받아놨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래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다음 세 번째, 실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료 있나? 커리큘럼 자료? 여기 오신 분들은 없잖아. 프린트 줘야지. 직강은 안 올 줄 알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인강생이랑만 상호작용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커리큘럼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되죠. 7, 8월 이론, 9, 10월 기출하고 필다나 법교 특강, 11, 12 단원별 문제집, 그 다음에 1, 2, 3, 4 5월 시험인가? 일단 모의고사. 이 흐름이에요. 대략적인 흐름. 물론 뭐 이 사이사이에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의 요구라든지 또 내 판단하에 필요한 게 있다면 특강 같은 것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어려운 식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사전 질문을 5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이거는 꼭 해주라고 요청했던 게, 많은 학생들이 교육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궁금하고 난해한 것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쉽게 암기하는 법. 이거는 어떻게, 이건 답이 없는 거, 우문이죠, 사실. 우문인데,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와 또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론적 교육심리학, 교육학에서의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교육심리학에는 암기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암기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실험자들에게 적용한 것과 그 암기법이 아니고 그냥 막 공부한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알려준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게 뭐냐면 PQ4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PQ4R이. 두 번째 이론적 근거는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자동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PQ4R이 뭐냐면 프리뷰, 퀘스천, 리드, 리플렉트, 리사이트, 리뷰, 이렇게 4단계예요. 프리뷰, 한번 훑어본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훑어보는 거예요.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훑어본 것 중에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게 뭔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뭐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게 퀘스천. 그런 후에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게 리드. 꼼꼼하게 읽는 것 중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지?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읽고 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게 리플렉트.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리사이트,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드, 프리뷰, 퀘스천, 리드, 리플렉트를 안 하고 바로 리사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실패로 끝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어떤 지식을 형성하고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내용이 이해가 된 후에 암기하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선암기가 아니라 선이해 후 암기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학습에 실패하는 많은 학생들은 그냥 먼저 이 뜻도 모르는 채 그냥 암기하려 덤벼든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론화시킨 게 PQ4R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라는 건데 의식적인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기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참 어이없는 거죠. 그냥 수천만 번을 봐서 암기시키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라는 방법 없다. 이 말인즉슨 방법 없다. 암기하는 방법은 없다. 그냥 뒤지게 공부한다. 뭐 뒤지게 공부한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뜻의 개념이 자동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암기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쉽게 암기하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고민해야 되고 많이 아파야 되고 많이 틀려봐야 되고 많이 자극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경험들이 쌓여서 고수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고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타고난 천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타고난 천재는 0.0000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느꼈다면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단 반복도 재미가 있어야 반복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또 너무 쉬운 걸 보게 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쉬운 거에서 점점 어려운 순서대로 내용들을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조금 심화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커리큘럼도 그거에 근거해서 이론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하고 다시 또 압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또 어려운 또 단원별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런 과정을 계속 심화 확대되면서 조직해 들어가는 전략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만든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대답 됐나요? 방법이 없어요. 답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단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다면 PQ4R을 해라라는 건데 PQ4R도 쉽게 말하면 프리뷰하고 퀘스천하고 리드하고 리플렉터하고 리사이트하고 리뷰하면 뒤지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날로 먹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 흘리는 만큼, 눈물을 흘리는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거의 신이 내리는 3대 액체라고 한대요. 그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강해진다는 건 분명하니까 요령 피우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년 시험을 이제 준비하려는데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 월에 어떤 강의로 들어야 하는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5월에 시험인데
지금이 9월이죠. 꼬여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편하게 이제 가면 되는데 늦게 달린 거예요. 단거리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늦게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달린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 상태로 쭉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확률 게임이니까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한 논리예요. 이때 시작한 사람은 이때 가는 과정 가야 돼요. 근데 남들이 먼저 밟았던 요거를 보완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불리한 조건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이 점차 심화 확대되는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빨리 다시 이걸 인강으로 듣던 뭐 2배속으로 듣던 해가지고 빨리 따라올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스타트를 했어요. 미치는 거죠, 뭐. 다 들어가면서 이걸 따라와야 되니까. 여기서 스타트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니까. 뭐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이거 걱정하는 사이에 또 후딱 시간이 가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우리도 이론 강의를 한 지 어저께 같은데 종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개강을 하게 돼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특히 수험생식에는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했는데 붙으면 정말 대박인 거고, 떨어지면 뭐 남들보다 내가 노력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음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스타트 끄는 순서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시고 성실하게 접근하시고 늦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할 때가 시간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엄청나게 압박감이 커질 것이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시작점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 이해됐습니까? 이제 준비하려는데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들어야 되는지, 순서는 이게 위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들어야 된다. 위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먼저 끄는 사람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걸 보완하는 게 뒤처지지 않는 방법이지, 요거부터 하게 되면 또 늦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걸 들어가, 그냥 막 덤벼. 어렵더라도 부딪히면서 이거 해.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되겠지. 근데 뭐 이거부터 해야 된다 해가지고 늦출 수는 없잖아요. 다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만 뒤처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반드시 밟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적인 어떤 체계가, 이게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밟고 이걸 그냥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밟고 가는데 혹시라도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같이 달리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완하시라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떠냐고 이제 나중에 질문하면 그건 답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이거 하면서 이거 따라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한 과목도 아니고 5과목이니까. 근데 지금은 해볼 만한 거죠. 요거 2배속으로 들으면 이거 몇 시간에 우리 중강했죠? 한 48시간 됐나? 아마 48시간 됐을 거예요. 48시간. 그러면은 내 강의가 목소리가 되게 느리다고 했으니까 2배속으로 들으면 24시간 들을 수 있는 거야. 해볼만 하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래서 요거 스타트 같이 끊으면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인강으로 보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2번. 그 다음 3번. 직장인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도 되게 우문인데, 그럼 백수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직장인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20살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30살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직장인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죠. 경제적으로 환경이 힘든 상황이면 당연히 돈 벌면서 공부해야죠. 돈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 많이 붙잖아요. 그만큼 더 동기부여도 강할 수 있고 더 시간을 쪼개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장점들을 살려야죠. 마냥 뭐 그걸 걱정한다고 직장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도 있으니까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니까 결과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에 뭐 퇴직하고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애를 한 3명 키우는데 걔 다 학교 보낸대요. 양육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각각 다 사연이 있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도전 자체를 못 하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 가지면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인드의 어떤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1번, 2번, 3번이 똑같은 질문의 공통점이에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요. 태도 문제인 거고요. 지금 시작했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태도 문제인 거고요. 직장인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다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암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태도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쉽게 암기하면서 쭉쭉쭉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월 달에 시작해서 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태도 문제인 거니까 마음을 조금 다지시고 자신감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 성공 경험의 누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여태까지 10대, 20대 때 공부 한 글자도 안 했는데 자신 있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한 그 결과로서의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이지 공부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상태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세뇌하고 그냥 뭐랄까 주문을 외우면서 자신 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에 대한 문제였고 4번째 초시생은 대략적인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시생도 다 개인차가 있어요. 정말 똑똑한 초시생도 있고요. 정말 공부를 안 했던 초시생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 1등을 계속했던 초시생이야. 그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태까지 공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초시생이야. 그러면 뭐 1년, 2년, 3년, 5년을 해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몰라요. 초시생이 본인의 적성이 어느 수준인지, 본인의 선행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진단해야 되는 거지. 초시냐, 재시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수생이 붙었고, 초시생은 떨어졌고, 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초시생도 붙고, 팔수생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약하다 싶으면 약간 더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해볼 만하다 이번 연도에 내년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 안 되면 다음에 쉽게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개개인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선행 지식의 차이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랑 현실이랑 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 능력은 없는데 나 내년에 붙을 수 있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자기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나 한 4년 정도 플랜 짤래.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전략을 잘 현명하게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단해 보면 좋죠. 작년에 나온 지방지 국가지 교육학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풀었는데 100점 맞았어. 공부 한 글자도 안 해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빵점 맞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게 4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시생이라고 해서 뭐 정해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차가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 해도 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시간인데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동안에 쌓였던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5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학의 공부 난이도와
공부 방법이 궁금하대요. 교육학의 난이도도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에요. 또 공부 방법도 과목마다 개념이 달라요. 사회학, 심리학, 철학하면 학문이 다른 거예요. 통계학 뭐 이렇게. 그러면은 개념이 다르고 탐구 방법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목의 성격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목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특성에 맞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교육학의 난이도는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학문 자체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 방법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장독립적인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하고 장의존적인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줄글로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요약이 잘 정리가 돼 있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서를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이론서를 푼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 그 쾌감을 맛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듯 공부 방법도 개인차가 있고 난이도도 과목별로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걸 딱 뭐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이 처음 교육학을 접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인가 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목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나 봐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 또 뭐 있지? 행정법, 교육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매일매일 다뤘던 학문이에요. 그래서 낯설지가 않아요. 아무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매일 봤던 학문들이라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생소한 느낌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반면 교육학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느낌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면 이제 생소한 게 없어지고 이제 친근함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굉장히 느낌이 쉽진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너무 재밌고 쉽고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른 과목들은 하면 할수록 아는 과목이 원래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근데 교육학은 그렇게 깊이 있게 파들어가는 그 시험이 아니고 개론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도로만 출제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시간이 가면 이제 시험이 이제 3, 4월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육학이 훨씬 시험 보는데 공략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본인이 시험장에 가서 아주 자신 있는 과목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또 교육학은 성격이 법이라는 거는 정해진 거니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교육학은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많이 해야만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걸 다루는 거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되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한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운 학문으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냥 추론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스타일에 맞고 재밌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그래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교육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교육학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학문의 성격이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시생들 또 사전 질문에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나마 해드린 것 같아요. 결국은 정리하자면 정도는 없죠. 공부의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말했듯이 공부는 산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 사압 한 사압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없이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찾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계속 꿈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하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가장 잘 외워지는 방법, 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 이것들은 본인이 공부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느꼈던 것과 본인은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본인이 성실하게 나가다 보면 효율적인 공부 방법도 알게 될 거고 시간 절약도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부딪히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해보지 않고 그걸 찾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서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그 내용들을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그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질문 이렇게 마칠게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실시간 질의응답인데 우리 인강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3,000명이 넘었다는데 한번 이들의 질문이 뭔지를 인강생 먼저 하고 우리 직강생 질문합시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질문들을 쭉 우리 조교가 간추려 봤는데 지방직이랑 국가직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차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육학이나 학문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래도 그래도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회독 말고 기출로 들어가는 게 나으려나요? 이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그랬는데 기억에 다 남는다? 그건 천재라고 그랬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의 뇌가 이래도 그랬는데 다 기억에 남아요. 한 10%, 20% 건지면 많이 건진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고 수없이 노력을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남들보다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100번 더 보고 책이 헐거워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습자들은 욕심이 있는 거죠.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예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래도 그래도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당연한 겁니다. 수백 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회독 말고 기출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기출도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걸 보는 건 회독이에요. 회독이 아니에요. 회독인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 보는 것 뿐이지. 근데 요걸 더 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회독을 해봐보라고. 100%가 안 된다고, 이게. 100번을 봐도 100%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만 회독하는 건 조금 별론 것 같고, 왜 그 똑같은 내용 재미없는 걸 계속 반복해요. 요걸 요렇게 변형해서 공부하면 훨씬 재밌고, 훨씬 기억에도 많이 남는데.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요걸 하고, 요걸 회독하는 거야. 공부 개인별로. 요걸 하고, 요걸 하라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했으면 이것만 주구장창 시험 끝날 때까지 회독하는 게 아니고, 요걸 문제 푸는 적용력도 좀 기르고,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지, 또 틀린 보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재밌는 것들을 통찰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내용 미진한 부분들 본인이 이제 복습하고, 회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은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1회독은 했지만, 이게 했네. 아니네. 기출은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1회독은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2회독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질문이네. 똑같은 질문. 계속 그 질문이에요. 들어가라고. 부딪히라고. 부딪힌 다음에 부족한 부분, 이거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라고. 찌끔찌끔씩. 계속 또 이제,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 임용에 있는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 틀리면 또 이론서 또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냥 계속 해독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 교육학이란 학문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진짜 이래독하고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다 계속 그 질문이지. 3천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임용하는 친구들도 똑같고 공부하는 친구들 똑같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래독을 했는데 다 기억난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니까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올인원 듣고 1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 대한 굉장히 이건 비판적인 말들인 것 같은데 정말 1도 기억이 안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졸면서 들어도 이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머릿속에 박히는 게 있어요. 단지 인출이 안 된다 뿐이지.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시험장 가서 말하라고. 풀린다고. 중요한 건. 그래서 1도 안 남는 거는 본인이 잘못 왜곡된 거고 분명히 1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1도 안 남았다라고 비관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 그런 거니까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1도 기억 안 나는데 기출을 돌려도 될까요? 네, 돌리세요. 그 다음 법규를 듣고 돌리나요? 같이 돌리세요, 그냥. 올인원 한 번 더 드려야 할까요? 아니요, 기출과 법규를 돌린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올인원을 다시 돌리세요. 계속 올인원 돌리는 것보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인원 완강 이후 머릿속에 남는 게 적은데 바로 필다나 기출, 커리 타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시작부터 기출과 기본서 병행해도 되나요? 네, 좋은 거예요. 기출은 최소 몇 월 달부터 지금 푸세요. 보세요. 필기 노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필기 노트 아직 안 나왔어요. 목요일 날 내일 나와요. 근데 어떤 거냐면 필기 노트라는 것이 공무원 시장에는 되게 중요한 책으로 인식이 돼 있나 봐요. 왜냐하면 5과목을 시험 보니까요. 그 5과목을 사실상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영어 시험 문제를 풀어봤고요. 엄청나게 틀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시험 이 5과목을 어떻게 1년 안에 다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공무원 수업은 임용 수업이랑은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무조건 뭐 깊이 있게 정말 사고력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5과목을 공부하는데 힘든 일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핵심 요약집이라는 책을 세상에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기 같았거든요. 이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난데 왜 줄이고 압축해서 요 얇은 것만 보려고 할까? 왜 암기만 하려고 할까? 그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를 좀 높이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암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용에서도 핵심 요약집이라는 걸 출간한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10몇 년을 강의했는데도. 근데 공무원은 그런 성격을 제가 알고 핵심 요약집을 처음으로 출간했어요.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되게 어려워하고 또 이 공무원의 교육학 시장에서 핵심 요약집을 만든 좋은 책이 없다고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했고 그래서 최고 좋은 선물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필다나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반응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판단하겠지만 나름대로 한눈에 내용이 보일 수 있는 뷰를 되게 중시하면서 한눈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래도 이게 물 흘러가듯이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론서는 막 이렇게 넘기면서 막 3장, 4장 넘겨야지 한 테마가 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필다나는 뷰 하나에 그냥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 열심히 좋은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히 욕하는 사람 나올 거예요. 뭔 책이 이렇게 두껍냐, 뭔 내용이 이 모양이냐,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저한테는 지금의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중에 최고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핵심 요약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출간이 되니까 그때 보시고요. 그걸로 수업도 세상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도 안 와요. 이 수업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지? 내가 제일 싫어했던 어떤 책이고 수업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맥락을 더 추가해서 정교화를, 내용들의 살을 붙여서 정교화를 시켜가면서 수업을 할까? 그걸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근데 처음 하는 거라서 아마 처음엔 버벅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또 강의 경력이 있으니까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최고 멋진 수업은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2달 동안 필다나도 야 괜찮은 수업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야죠. 해봐야죠.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걸 질문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필다나 강의가 궁금해요. 저도 필다나 강의와 올인원 강의 내용의 차이가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필기노트는 심화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려나요? 압축 강의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거 압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을 붙여서 정교화 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책 자체는 압축이죠. 핵심들만 잘 추려낸 거니까. 근데 설명은 심할 것 같아요. 내용은 책은 압축이지만 설명은 그 압축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시키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과 심화가 결합된 형태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해봅시다 한번. 필다나 강의는 올인원 안 들은 상태에서 들어도 될까요? 여기 말한 거랑 똑같아요. 요건데 이거 안 듣고 이것만 들어도 되냐? 그럼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듣고 이거 들은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지겠죠. 불리하겠죠. 그 불리함을 계속 시험장까지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내가 잠을 한두 시간 줄이고 이거 24시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들으면서 요거를 병행할 것이냐? 그럼 본인이 선택하라는 얘기지. 제 생각은 당연히 좀 힘들더라도 하면 2달에 뻗고 잘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얘기고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5과목인데 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다 행정법 줄여가면서 접근한다고 해보세요. 다 한 사람이랑 경쟁했을 때 불리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마인드가 하자. 이 커리큘럼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뭐 9월인데 벌써 포기하면 저 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1월 달쯤에 필다나를 들을까요? 이론 강의 들을까요? 또 100% 물어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그때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래요. 뭐 아무나 해도 좋습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시험 뭐 보면 이제 알겠지.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래서 뭐 임용이나 교육학이나 그 공무원이나 똑같은 질문 같아요. 늦게 온 사람들은 꼭 그런 거 불안해하고 질문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게 더 좋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결론이겠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5명.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임용해서 이거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질문 좋은 거라든지 이게 좀 그런 학생들 제가 뽑아가지고 원래 학원에서 스타벅스를 이렇게 쏴요. 근데 여기 공무원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글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쏴드릴게요. 그래서 조교가 뽑았는데 슈크림 9095 경범쌤 힘내세요. 이걸 왜 뽑아? 그 다음에 꿀이라는 사람인데 경범쌤 패션 인정료. 이거는 티셔츠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뭐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다음 여우비 9167 당연한 말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자극이 되네요. 맞아요. 당연한 말이. 오케이. 그래서 인강생들에 대한 질문도 대부분이 공통점이 이제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내년 시험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조금 불안하다. 5과목도 해야 되고 진짜 해보니 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접 부딪히니 더럽게 어렵고 할 것도 많고 과목마다 책도 한 5-6권씩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라는 거지. 그걸 이제 직접 느끼니까 너무 벅차고 압박감이 들고 힘들 거라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힘들다고 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체력이 안 되고 정신력이 안 되고 태도가 안 되면 뒤처지는 거고, 그럼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또 강화시켜서 또 도전해야 되고, 어쨌거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을 수 있는 전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좋지, 차선책을 미리 땡겨 갖고 와서 이거 하면 안 될까? 이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인강생에 대한 질문은 요 정도 받고, 우리 직강생들도,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직접 어떻게 알고 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궁금한 거. 법규 특강 추석에 하지. 이틀에 하지. 책이 300페이지인데 300페이지인데 이틀 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질문이에요. 이틀인데 8시간, 8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16시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론 강의 다 끝낸 게 48시간이잖아. 이론 책이 1000페이지인가? 맞잖아. 그러니까 가능하지. 가능하고도 남지. 문제도 있지. 근데 처음 해보는 강의야. 첫 책이고.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넉넉하게 일단 이틀을 잡아놓은 거야. 근데 못 끝낸다면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던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해봐야 돼. 나도 그것도 설계를 해야 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중요한 건 원칙은 교육관계 법규 안에 들어있는 기출된 문장과 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어본다가 원칙이야. 그걸 영교육 과정으로 버리진 않을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기회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 반드시 그 원리가 뭔지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틀 하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하루 더 하든지, 그거는 뭐 우리 시간이 1년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말고 추석을 알차게 보내는 거지. 추석 이틀 동안 법규라는 그 교육학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과목을 해결해 놓으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엄청난 무기가 돼요.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니, 추석 때 뭐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법규 하나 끝내는 것도 아주 값지고 보람찰 것 같아요. 나도 태어나서 처음 추석날을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최초예요. 임용에서는 추석이랑 설날 때 난 강의 해본 역사가 없어. 성립도 안 되고. 근데 공무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 하게 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잘해봅시다. 또 뭐라고? 임용기출 11월 여의 문제집에 있냐고? 오케이, 이게 임용기출이야. 이걸 왜 하냐면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학 시험 문제 나온 걸 분석해 봤어요. 그게 이제 기출문제 분석집이겠죠. 근데 여기에 거의 100%가 이 임용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임용 기출 문제 영역이, 시험 문제 영역이 요거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모양을 그린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직 그 다다르지 않은 문항도 있고 다다른 문항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 재밌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으면 틀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1년 커리큘럼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정상을 밟는 수업이 이거다. 고득점 하고 싶냐? 이거다. 비밀은. 솔직히 말할게요. 고득점 하고 싶냐? 비밀은 이거다. 성공의 열쇠는 여기에 있다. 이것만 해결하면 교육학 어떤 문항이 나와도 다 풀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용 기출 문제를
임용애들의 해설 방법과는 다르게 공무원에서는 해설을 효율적으로 짧게 오답의 이유, 정답의 이유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버전을 싹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임용에서는 덩어리로 줘요. 정리를 한 걸. 네가 그걸 발견하라고. 왜 오답인지, 왜 정답인지를. 시간이 많이 들어. 근데 공무원은 5과목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발견해서 정리해줘.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빨리 볼 수 있도록 회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나중에 나오면 아마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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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그렇지. 임용에서 나오는 법이랑 공무원 법이랑 달라. 문제가. 임용은 교원에 관련된 법규가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굳이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괜히 혼란만 와. 그래서 그건 빼야 돼. 그러니까 법규는 이걸로 끝내는 거야. 그렇지. 법규는 1년 내내 그걸로 끝내는 거야. 단 여기에는 있어. 반복될 거야. 여기에는 있어. 하지만 법규는 그 한 권으로 1년을 끝내는 거야. 다른 데서 법규를 추가할 이유가 없어. 그 여기로 그냥 한 방에 1년간에 할 거를 미리 끝내는 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둘이 질문 똑같은 사람만 계속 하냐? 좋아. 에? 평균 내문항. 20문제 중에 평균 내문항. 근데 보통 한 과목에서 한 문항이 나와. 그러니까 4과목 정도의 양이라고 보면 돼. 교육관계법규가. 그래서 뭐 절대적인 1등이라고 봐야지. 양이. 교육관계법규가 교육학 15과목 중에 최고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고로 4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학에서 교육관계법규가 엄청나게 많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교육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 현장의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 매뉴얼을. 그래서 기본적인 법규를 내나 봐요. 우리 경찰도 시험 보는데 형사소송법 같은 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무를 못 하는 거죠. 그랑 똑같이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매뉴얼, 규칙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근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의도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법규가.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요. 행정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교육관계법규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가? 행정법 몰라서. 어쨌거나 법규 과목이 우리 시험 보는데 행정법이랑 교육관계법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질문. 응. 음. 음. 그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에요. 교육학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변경이 됐는데 문항은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교육학은 원래 교육행정직은 필수였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고등학생들도 졸업하고 공무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을 공무원 과목으로 바꾸고 교육학을 선택 과목으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만 학교 현장에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혼선이 많이 빚어졌어요.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교육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참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연수를 시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국가의 세금이.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라고 해서 다시 교육학을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필수 과목으로 바꾼 겁니다. 경찰학도 안 배웠는데 뭐 형소법도 모르고 경찰이 됐는데 뭐 그러니 그 공부시키는 연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문항을 이제 옛날 필수였을 때랑 선택으로 됐을 때랑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선택이랑 필수로 됐을 때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이제 많이들 썰들이 있는데 필수로 바뀌었으니 되게 어려워질 거다 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여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학이 필수 과목 이전의 선택 과목일 때는 4대 전공자들의 비중이 되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필수로 바뀌면서 이 임용 준비하던 친구들이 대거 많이 몰려오긴 해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별도는 좀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그들이 고득점이 나오면 이게 변별이 다 100점이니까 변별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들이 몇 문항 정도가 조그만 두세 문항 정도가 더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적 근거는 있어 보여요. 근데 아직은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교육학에서 어려워봤자예요. 만약에 정말 맘 놓고 어렵게 내면요, 잘하는 애들도 틀려요. 저도 틀리는걸요, 뭐. 왜냐면 지만 알고 있는 걸 출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적당한 난이도로 변별하는 문항을 출제할 재간이 없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교육학은. 왜냐면 다 틀리거나 아니면 찍어서 맞히거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 소견이에요. 근데 뚜껑 열어봐야 돼요. 또 질문 해봐봐. 왔으니까 궁금한 거 없어? 어, 다 해결됐어? 해결됐어. 또 뒤에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어. 지금 여기 인강생이 질문했는데 임용 논술로 공무원 수업을 준비를 해도 되냐라고 질문했어요. 완전 다릅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논술은 5문항이 나와요. 그리고 적용하는 문제로 나와요. 시사점이 뭐냐?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은 많은 지식들, 개념들을 다양하게 폭넓게 물어보는 시험이야. 법규가 4문항 나온다고요. 근데 논술에는 법규를 다루지 않아요. 고로 논술로 교육학을 대비하는 건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지식들을 다뤄야 되는 거고, 교육학 논술은 한 핵심 테마 5개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또, 응, 응. 아, 인강생이 이제 질문하기를 작년 이론서를 갖고 있고 작년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법규를 조금씩 달았어요. 법규 체계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처음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계획을 짰어요. 법규책을 내야 된다. 이게 법규로 뭐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인데 법규를 아주 조명할 수 있는 책이 없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뭐 개론의 평생교육 찌끔, 뭐 행정학의 뭐 인사 찌끔, 뭐 상담의 학교폭력 찌끔. 이걸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 걸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정리도 안 되고 기억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법규를 하나로 묶어서 타이트하게 준비하자. 조명을 하자, 그 부분을. 그래서 법규책을 만들기로 계획을 해서 이론서를 썼던 거고, 그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는 법규가 나온 거는 보여줘야 되니까 기출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규책이라는 게 따로 탄생했기 때문에 작년책으로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법규책은 꼭 구입하셔서, 이거 특강도 그래 무료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학원에. 학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거는 필수 과목이니까 무료로라도 들어야 된다. 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추석 때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조금 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법규책의 가치는 그 비용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구입하셔서 강의를 듣고, 한 번은 듣고 본인들이 이제 그 흐름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복습하는 형태로 시험 날까지 진행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혼자 법규 찾아가지고 공부하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 진짜 힘든 일이고 아주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딱 이틀 동안 정리하면 앞으로 1년 내내 법규에 대해서는 그래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의를 꼭 듣는 걸 권합니다. 또 1시간이 훌쩍 넘었어. 네, 괜찮아. 작년 교육학책. 혹시 제가 이번 9월에 이제 학원 다니게 되는데 어, 7, 8월달 수업, 어, 8월달 수업이랑 어. 책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거의 안 달라. 작년 책이랑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카페에다 추록 새롭게 바뀐 부분은 이제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오려가지고 붙여야지. 응,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작년에 이론 강의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도 되잖아. 응?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이거 혼자 할볼만 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하다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이 나온다 하면 이거 다시 들어야지. 응, 그럼 본인의 역량에 맞게끔 조절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인강생들 뭐 많아 질문? 나는 왜 글이 이렇게 안 올라와? 아, 내년에 설이 남아있다. 내년 설은 쉬는 걸로 하죠. 올해 추석 때 하고. 내년 설에 법규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봐서 뭐 반응이 너무너무 좋으면 어게인 해가지고 뭐 다시 법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배하고 그냥 부모님한테 세배 드리고 바로 오면 되잖아.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아무튼 예정된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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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하지. 여기 임용 문제를 넘어선 문항은 거의 못 봤어. 단 7급에서는 넘어가. 7급은 워낙 4차원들이야. 7급은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인 애들인 것 같아.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와서 출제하니까 그거를 예측하기는 나는 불가능해.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엔 없고 무당도 못 맞힐 것 같아. 근데 7급은 배제한다면 9급선에서는 거의 99% 요 안에 요렇게 그림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지. 벗어나봤자 뭐 찌끔 요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겠지. 예, 근데 거의 안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마지막 관문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요거를 다 이해하고 요건 새로운 학습해야 될 게 많을 거야. 진짜로. 그래서 최종 정상을 이게 산 이렇게 올라간다면 고온현상 이렇게 차트를 그린다면 이 정상에 있는 커리큘럼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딱 해놓으면 사실 공부는 끝이야. 이건 끝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관리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 틀린 부분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체크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이런 관리인 거지 새로운 학습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은 여기까지야.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학습은 없고 반복. 그래서 완벽하게 굳히기. 100점 굳히기.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마 요 정상을 밟아 놓으면 교육학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반장도 그랬거든요. 거의 교육학 1시간도 공부 안 했대요. 자기가 약한 과목 한국사, 국어, 영어 여기다가 다 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모의고사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훨씬 나중엔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교육학이. 그래서 그런 플랜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설명에 나는 진짜 인강생들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엄청나게 오셨네요. 나는 어디에 광고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직접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정해진 거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빨리 먼저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려면 무너져요. 미결 과제가 너무 많으면 쌓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멘탈도 무너지고 시간도 계속 쫓기게 돼요. 쫓겨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오류가 많아요. 쫓기면. 그래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바짝 12월 때까지 바짝 해놓고 그 다음부터 좀 여유롭게 공부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오늘 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인강으로든 뭐 직강으로든 뭐 계속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귀한 시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강생도 화이팅 하십시오.